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SK 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보통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의 4개가 뭐 예를 들면 세팔 랭스라든가 또는 그 세팔 위스, 그다음에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코딩에서는 페탈 랭스를 제외한 3차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볼 때 그 150개의 샘플 자체는 각각 4차원 특징 공간으로 한 점들을 이루어서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공간 형성을 얘네들이 이제 아래 프로그래밍 3-2에서 그 차원을 하나 제외하고 3차원 공간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써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그 프로그램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실상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 그리고 페탈 원래 랭스와 위스가 있는데 페탈 랭스는 제외를 했죠. 제외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특징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3차원 공간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코딩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자, 보세요. 특징 공간에서 이제 데이터 분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는데, 자, 먼저 여기 가운데 점을 기점으로 이제 3차원 공간을 분류를 했고, 그 3차원 공간의 그림을 봤을 때, 사실상은 얘가 꽃잎의 너비, 길이, 꽃받침 너비와 길이로 해서 원래는 4차원 공간이에요. 4차원 공간인데, 이 4차원 공간 대신에 우리는 뭐를 만들었냐면, 3차원 특징 공간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페탈 위스에 대해서는 세토사라고 하는 아래쪽에 버지니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놓고 그다음에 위쪽에는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래쪽이 세토사고요. 죄송해요. 파란색이네. 아래쪽이 세토사고 그다음에 버지니카는 초록색이죠. 버지니카는 위쪽에 분포가 돼 있는데 그 와중에 버지칼라 있죠. 버지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아래쪽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요 분포가 이 3차원의 특징 공간을 통해서 분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데 얘는 보통 세팔 위스축 같은 경우에는 세 부류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분별력이 좀 낮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세 부류가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부류가 어느 정도 3차원 공간에서 잘 분류가 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는 그런 샘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차원 특징 공간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뭐, 예를 들면 종이에 그릴 수 있는 공간이 3차원으로 제한은 되는데 수학은 아주 높은 차원들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해서 예를 들면 뭐 2차원상의 두 점의 거리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그 공간 분포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가지 필기 숫자 데이터 셋이 있어요. 보이세요? 요 필기 숫자 데이터셋의 특징은 뭐냐면 손으로 쓴 숫자 이미지 0부터 9까지를 학습을 해서 컴퓨터가 숫자를 인식하도록 훈련시키는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의 비교를 해본다면 먼저 여기 SK러닝에서 제공하는 사이클런, SK런 데이터셋에서 보면 8 곱하기 8 맵이잖아요. 8 바이 8.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4개 화소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64 픽셀로 되어 있는 1797개의 샘플로 되어 있고 0부터 16까지의 명암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0부터 16까지의 명암은 흑백 단계를 얘기를 해요. 흑백 단계를 0부터 16까지. 그래서 보통은 얘는 좀 가볍죠.
예, 얘는 좀 가벼워요. 머신러닝 연습용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밑에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8 by 28이잖아요. 그러니까 784개 화소로 되어 있고, 7만 개의 숫자 이미지로 샘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정교한 흑백 단계를 갖죠. 그래서 0부터 255까지의 단계를 갖게 되는데, 이랬을 때 얘는 좀, 어, 정밀한 그런 학습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정밀하게 픽셀을 읽을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딥러닝 연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연습할 때 학생들이 주로 이제 CNN이나 이런 거 연습할 때도 주로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여지는 요 코딩을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샘플 디스플레이하고 들어가는 내용들, 화소값을 출력하는 그런 코딩을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그 SQL 러닝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매플러 라이브러리로 시각화를 하죠.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필기 숫자에 대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셋 로드해서 디지트에서 필기로 된 데이터셋을 불러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림 크기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림 크기 설정하고 그렇죠? 그런 그림 크기 설정할 때 일단 0번 샘플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번 샘플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림을 화면에 출력을 하죠. 그런 다음 이 아래서 보면 디짓 데이터 제로 해서 네, 0번 샘플의 화소값을 출력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 숫자는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겁니다. 라고 이제 출력할 수 있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했는데 자, 이 코딩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림 화면에 출력하게 해서 숫자를 구성하는 픽셀 값을 출력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 숫자 정답을 출력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숫자로 보이세요? 네, 지금 얘는 이 숫자는 0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 프린트 디짓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0번째에 해당하는 픽셀 값, 네, 픽셀 값을 여기 64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게 되는 데이터셋은 영상 데이터 중에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셋은 유명인들의 얼굴 데이터셋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데이터셋 LFW라고 되어 있는데 뭐 labeled space in the wild라고 써 있죠. 예. 그냥 좀 직역하면 뭘까? 이게 뭐 야생의 얼굴? 뭐 야생 환경에서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얼굴들을 이제 레이블링 한 건데 현재 이 데이터셋 안에 있는 구조는 5,749명의 유명인의 얼굴 영상이 있고요. 그 얼굴 영상에서 13,233장이 있어요. 그래서 50 by 37 맵으로 되어 있고 역시 얘도 흑백 단계는 0부터 255까지의 명암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여기다 주의사항을 하나 넣었죠. 데이터 편향 주의라고 써 있는데 얘가 뭐냐면 여기 어린이나 흑인 등에 대한 그 데이터는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얼굴 인식을 할 때 살짝 인종적 또는 성별 이런 편향적 그런 어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좀 소위 말하면 약간 본인이 가지게 되는 오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편향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린이나 흑인에 대한 데이터셋이 적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인종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런 편향적인 부분은 주의를 해라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데이터셋을 또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면 먼저 일단 얼굴 이미지를
데이터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그 다음에 70장 이상 얼굴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은 요거예요. 70장 이상이 되는 얼굴 데이터셋을 갖고 오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미지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 40%로 줄여요. 그래서 리사이즈 한 거예요. 이 리사이즈 0.4라는 건 뭐냐면, 리사이즈 0.4는 말 그대로 이미지 크기를 40%로. 왜냐면, 그래야 처리가 빨라요. 안 그러면 이미지상 여러분들도 딱 느끼기에 텍스트 처리 속도보다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할 그림에 대한 전체 크기를 설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20부터,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20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5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그림들에 대한 전체 크기를 설정을 해주는데, 한 줄에, 되도록이면 한 줄에 8개 사진을 배치를 해달라. 그래서 한 줄에 8개 주세요. 서브 플롯. 그래서 1부터 8까지 i 플러스 1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줄에 8개씩 주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타이틀은 뭐라고 쓰고 싶으냐면, 그 해당 인물들에 대한 이름도 같이 예, 출력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얘를 코딩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제가 코딩을 해놨어요. 코딩을 해놨고, 여러분들도 직접 코딩을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실행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미지를 불러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실행 중인데 뭐 15초 뭐 이렇게 걸리네. 그래도 어쨌건 잘 불러와 줄 거예요, 얘는.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뭐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봤을 법한, 그쵸? 근데 같은 콜림인데 예, 약간 좀 이미지가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좀 보여줬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유명인 얼굴 사진 8장하고 이름이 화면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머신러닝에서 자주 쓰이는 그래서 얼굴 데이터셋 LFW를 불러와서 시각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얼굴 사진을 봤을 때 컴퓨터가 여기 있는 애들이 누구인지 맞추는 그런 거에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사람 얼굴도 숫자의 조합이거든요. 이 저장이 되는 게. 그래서 일종의 픽셀 값으로 저장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잘 보이실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런 코드나 이런 데이터셋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예를 들면 뭐 얼굴 인식 있죠. 페이스 인식, 페이스 인증 뭐 이런 시스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또는 뭐 페이스 기반의 추천 시스템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로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데이터 사례로서는 텍스트 데이터 사례로서 20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0개 뉴스그룹 데이터셋인데 얘가 뭐냐면 그 인터넷 뉴스 게시판 있죠. 그래서 웹에서 수집한 그런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서 수집한 텍스트 문서를 한 20가지 주제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개 부류로 구분해서 나눈 데이터셋인데 주로 뭐 컴퓨터 관련 뉴스라든가 또는 스포츠, 자동차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종교나 뭐 정치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로 20개의 카테고리로 얘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문서는 모두 텍스트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이 데이터 특징이 데이터 형태는 글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문서 데이터. 그래서 문서나 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셋이고 문서는 약 한 18,000개 정도 될까요? 문서의 수는 뭐 그 정도 되는데 각 문서에 주제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링은 되어 있고
그다음 뭐 어떤 글이 어떤 주제에 속하는지 이제 맞출 때 쓰는 뭐 그런 모델 학습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식의 텍스트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그냥 짧게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뭐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 문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뭐, 첫 번째, 뭐, 문서의 실제 텍스트 내용을 불러와라. 뭐, 이런 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속한 그 주제의 번호들,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주제,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오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이메일 주소도 같이 포함이 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What car is this?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질문이겠죠. 차에 대한 질문인데 자동차 관련된 게시물 같아요. 그렇죠? 대충 좀 읽어봐도. 그래서 뭐 요런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얘는 이제 이메일이나 뉴스 글 또는 리뷰 글처럼 문장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글이 어떤 주제인지 나타내는 뭐 정답 정보라든가. 그래서 말 그대로 레이블은 그렇게 붙이는 거고, 그래서 주로 어떤 때 쓰면 좋으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드나 이렇게 뉴스 데이터 분류 같은 걸 가지고 어떤 걸 활용하려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냐면 말 그대로 그냥 뭐 뉴스를 자동 분류한다거나 또는 스팸 메일을 탐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감성 분석 있죠. 뭐 좀 더 정밀하진 않은데 감성 분석 중에서 뭐 긍부정 같은 거 판단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을 위한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 거죠. 그래서 총 네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총 네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계학습은 다음과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이 얘가 진행된다라는 걸 알면 좋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가 배울 자료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할 자료를 모으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했었던 뭐 손글씨 숫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뉴스 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센서 데이터 같은 그래서 IoT나 이런 데서 모을 수 있는 센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이런 수집한 데이터에서 중요한 특징들 있죠. 정보들만 따로 뽑아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같으면 밝기에 대한 뭐 어떤 숫자 값 같은 거, 픽셀 값 또는 문장은 뭐 특정 단어의 등장 횟수라든가 뭐 키워드 수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델링이 이제 결국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모델링이 학습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 규칙을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패턴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특징을 추출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는 거죠. 모델링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앞에 계속 요새는 뭐 이렇게 대놓고 광고 이렇게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요즘 또 친절한 그 광고성 메일들은 앞에 광고라고도 붙지만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주로 등장하는 패턴의 그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런 이메일이면 스팸일 거야 하고 이제 그런 학습을 하거나 또는 글씨가 요렇게 생기기도 하고 요렇게 생기기도 하고 요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글씨들은 다 8일 거야 라는 식의 8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의 학습을 시키기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지금까지 학습했던 패턴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진은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강아지, 고양이 분류 같은 거 할 때 뭐 실제로 정말 강아지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면 얘는 강아지일 가능성이 90%이다. 아니면 이 뉴스는 스포츠에 해당되는 그 뉴스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네, 근데 생각보다 심플하죠. 기계학습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여러분들도 예, 익히는데 별로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데이터와 특징, 데이터 수집과 특징,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 그다음에 예측까지 흐름은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도 딥러닝이나 이런 거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럼 이후부터는 뭐냐면 특징 추출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특징을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아니면 뭘 가지고 얘가 맞다, 안 맞다를 확인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을 보는 건데, 대체적으로 사람이라면, 네, 사람은 직관적으로 분별력이 되게 높죠. 뭐냐면, 그냥 두 텀블러가 있어도 기계가 이게 어떤 특징이 다른지를 봐야 되는 학습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는 손잡이가 있고 하나는 손잡이가 없어. 뚜껑이 뭐 다른 모양이야.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거에 따라서 또는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얘네가 다른 텀블러다라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추출하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래요. 그쵸? 그래서 기계학습은 사실상 좀 분별력이 확실한 애들 있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명확한 애들을 가지고 해야 이게 조금 더 기계학습에서 나오는 정확도가 좀, 결과가 좀 좋거든요. 성과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네 종류의 특징을 자를 들고 직접 추출했거든요. 이게 100여 년 전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질까요? 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네 종류의 특징을 자를 대고 주로 얘네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종마다 이렇게 꽃받침 길이와 뭐 꽃잎의 길이나 너비가 이렇게 다 종별로 그래도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일일이 얘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류를 하거나 확인을 하면 특히 이 붓꽃 영상을 붓꽃 영상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하면 얘는 기계학습이 되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붓꽃 영상을 만약에 그대로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런 때는 딥러닝 할 때 최적의 특징을 추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특징 공간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상 그 비선형 데이터를, 그러니까 실제 세상은 예를 들면 이제 선형 모델 또는 비선형 모델로 분류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의 어떤 원천적인 성질이라든가 아니면 레이블링,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특징 분류할 때 조금 더 오류를 허용하거나 이럴 때 약간의 이제 분류에 조금 오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에 분류가 좀 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특징 값들 있죠. 그러면 어쨌건 특징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명확한 분별이 필요한데, 그 명확한 분별을 위한 값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값들은 수치겠죠. 그래서 수치형 특징을 가진 애들인데, 얘네들이 주로 이제 아이리스의 어떤 4개 특징 같은 것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수값 있죠? 그래서 또는 거리관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또는 이진값들, 그 다음에 범주형 특징이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혈액형 같은 거 가장 잘 나눠져 있거나, 또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등급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값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순서적으로, 네, 순서형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정수를 부여하면 수치형으로 취급이 가능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수능 등급이 보통 학점이 A, B, C 학점으로 가더라도 얘를 1등, 2등, 3등 이렇게 숫자로 정수를 부여를 하면 수치형 취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름형도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A형, B형, O형, AB형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코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원핫 코드로 표현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얘도 사실은 뭐 분류할 수 있어요. 1, 2, 1형, 2형, 3형, 4형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수치형으로도 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하죠. 지역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절차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기 숫자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연습한다. 그럼 첫 번째가 특징 추출을 하는 거겠죠. 특징 추출을 하고 그에 따르는 fit 함수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측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이 결과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또 코드를 살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소값을 특징으로 사용하는 그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성능 측정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분류를 잘 하는지 예측 정도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먼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필기 숫자 8x8 가지고 만들었던 숫자형 데이터 그 64차원 그 특징 벡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64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4개의 픽셀.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이 데이터가 하나 나오기까지가 뭐 00, 5, 1, 3, 9,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특징 벡터가 뭐냐면 일종의 아까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그림들 있죠.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0, 0, 뭐 5, 13, 뭐 9,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죠. 요것들을 얘가 일일이 이게 하나의 픽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픽셀. 그럼 픽셀이면 자 00, 그다음에 5, 13, 그쵸? 9, 1, 그다음에 0 이렇게 맞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또 0, 0, 뭐 13, 15,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여기서부터 0, 그다음에 0, 그다음에 뭐 5죠? 그다음에 얘 확실히 좀 진하죠? 13이고 얘가 9고 그다음에 1, 0, 0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딱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이제 특징 벡터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부터 시작한다라면은 자 다시 볼까? 0, 그다음에 0 맞죠? 그다음에 13. 네, 이렇게 픽셀 하나 15, 그리고 10, 15, 그 다음에 0, 0 해서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쵸? 또 특징 벡터 하나. 그래서 이렇게 특징 벡터들이 다 일일이 다 이제 숫자형 벡터로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들 하나하나가 이제 칸으로 되어 있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 숫자들의 의미는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숫자들인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0부터 16 사이의 숫자들이 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6 사이의 숫자. 그래서 16 이유권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엄청 그 진하구나 그러면 15인 거예요. 제일 진한 거. 그보다 조금 덜 진한 게 이제 13인 거고. 가장 안 보이는 게 0인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흑백 정도의 그 구조들을 말을 하는 거고 이 숫자가 극한의 밝기를 뜻하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이미지를 그냥 그림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그림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벡터들, 그쵸? 요 벡터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네가 하나의 그림 조합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쵸? 그럼 코딩을 같이 살펴볼게요. 코딩을 같이 살펴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대략적인 코딩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from SQL import 데이터셋에서 SVM 모델을 불러오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통해서 디짓 데이터셋,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인식을 할 수 있게 불러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SVM 모델을 생성을 해서 훈련을 하죠. 그래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핏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샘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한 3개 정도를 넣어서 이제 예측 값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값은 한 뭐 3개 정도 넣으면 찬값도 0, 1, 2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전체 데이터로 정확도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도 측정하는 과정이 요 코드가 되고요. 이 코드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0, 1, 2가 되면 참값도 0, 1, 2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해보는 게 뭐냐면
이미지 픽셀 값을 그대로 숫자 벡터로 사용했을 때도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건 우리가 픽셀 값을 그림 그대로 받아오지 않고 얘는 픽셀 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지 벡터를 숫자 벡터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미지 픽셀 값을. 그래서 그 숫자 벡터로 바꿔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픽셀 값을 숫자화해서 각 픽셀의 밝기를 숫자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이 총 64개의 숫자를 한 줄로 나열하는데 이게 바로 특징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 이제 컴퓨터가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숫자인지 배우게 해서 새로운 숫자를 넣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죠.